24장 주문서입니다. 24장 주문서에서는 여러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주문서 작성하는 주문서 폼을 구성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 주문서 폼을 구성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디자인을 구성을 합니다. 레이아웃 디자인 파일은 more_order.xml로 정의를 할 거고, 그리고 배열 리소스를 이용해서 주문을 할 때 입금할 계좌 정보를 배열 arrays.xml에 기록을 해놓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주문서 작성 폼을 화면에 출력하는 more order 자바 파일을 액티비티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주문서를 등록하는 XML을 구성을 하는데 php언으로 more_order_proc.php라는 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문서 과정을 주문서를 등록하는 데는 여러가지 필드가 들어가고, 이 주문서가 등록된 다음에 데이터를 잘 호출해 오는지 등등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주문서 XML에 대한 실험용 폼을 하나 만듭니다. 이건 단지 프로세스에 대한, 서버에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한 목적의 실험용 폼이죠. more_order_form.php라는 파일을 생성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XML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문서를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메뉴를 이용해서 주문서 화면으로 들어올 때 회원이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서 페이지를 요청을 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한 후에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원래 사용자가 요청했던 주문서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로직을 login act.java라는 이 액티비티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주문서를 주문했으니까 주문서 내역을 조회를 해야겠죠. 주문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는데, 주문서 목록 레이아웃으로 more_order list.xml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문서 목록에 대한 행 레이아웃을 정의를 합니다. 파일명은 more_order_row.xml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주문서를 하나 선택했을 때 그 주문서에 대한 제품 내역을 내역 목록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more order detail xml이라고 정의를 해서 생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역에 대한 행 레이아웃 파일로 more order detail row.xml이라는 파일을 생성해서 디자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주문 내역에 대한 주문서 목록을 보는 거죠. 주문 내역에 대한 액티비티 파일을 more_order_list.java라는 액티비티를 생성해서 작성을 할 것이고, 그리고 목록을 출력을 해야 되니까 목록 어댑터를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more_order_list_adapter.java라는 파일로 목록 어댑터를 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한 내역에 대해서 상품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문 내역에 대한 목록 어댑터 클래스로 more_order_detail_adapter.java 파일을 생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테크닉으로 점프 액티비티라는 이름을 줘서 기술을 설명할 건데, 옵션 메뉴에서는 이미 myzone.java라는 파일을 액티비티로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 액티비티를 호출을 하면 이 액티비티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단지 주문 내역 액티비티로 바로 점프해서 전환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구성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서 목록을 출력을 할 수 있는 XML 파일을 준비를 하죠. more_order_list.php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주문한 내역에 대한 XML 파일이죠. more_order_detail.php라는 파일을 생성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소스를 다 준비하고 나서 실험하기를 하는데, 먼저 XML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앱을 가상기기에서 실행해서 실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주문서 과정에서는 이제 다시 정리하면 크게 주문서를 등록하는 주문서 작성 폼에 대한 화면 구성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주문서를 조회할 수 있는 주문서 목록에 대한 화면이 있고, 그리고 주문서를 하나 선택했을 때 그 주문서에 대한 상세 주문 내역이 나타나는 그런 내역에 대한 화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요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일명도 좀 규칙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주문서 목록은 뭐 몰 오더 리스트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상세 내용이다, 주문에 대한 상세 내역이다라고 하면 몰 오더 디테일이라는 문자를 붙여서 파일명으로 해서 구분을 쉽게 하게끔 그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자, 먼저 주문서 작성 폼부터 볼까요? 먼저 디자인 레이아웃을 디자인을 해야겠죠. 파일명은 몰 언더바 order.xml 파일로 정의를 할 것입니다. 이 파일을 생성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그림과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할 건데요. 화면이 매우 크니까 전체 화면은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웃라인을 보시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맨 위에 탑.xml을 인클루드를 했죠. 그래서 탑.xml을 인클루드를 했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전체가 되게 길기 때문에 스크롤 뷰로 스크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이 텍스트 뷰가 바로 배송 정보를 입력하세요라는 안내문이죠. 그리고 배송 정보에 대한 영역을 이렇게 라운드 박스로 묶어줬습니다. 이 레이아웃이 바로 리니어 레이아웃이 되죠.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 아래 받는 사람,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배송 메모까지 이렇게 해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세요라는 항목이 바로 어느 부분인가요? 이 텍스트 뷰겠네요. 그리고 다시 결제 정보에 대한 부분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묶어줬죠. 그리고 배경을 라운드 박스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고요. 그 안에 결제 금액, 입금 계좌에 대한 스피너 항목이 있죠. 그리고 입금자명을 입력할 수 있게 에디트 텍스트를 정의를 했고요. 자, 끝으로 이제 버튼 세트를 이제 정의를 하는 레이아웃인데, 이것도 역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구성했고 가운데 버튼이 배치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아이고 잘못됐네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묶어주고 주문하기 버튼하고 상품 내역 보기 버튼을 두 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레이아웃에 대한 소스는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이 정도만 보셔도 어떻게 구성하시면 될지를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소스를 살펴볼까요? 전체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묶었고 객체가 세로 방향으로 정리되게 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를 탑으로 해서 위에부터 객체가 배치되도록 구성을 하고 있죠. 맨 위에 탑.xml 파일이 출력되도록 인클루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스크롤 뷰로 전체 컨텐츠 부분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작을 때 상하로 스크롤 되도록 처리를 하는데, 스크롤 바가 항상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fade scroll bars를 false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이즈는 with site 전부 다 fill parent로 설정을 해서 화면을 꽉 차도록 영역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딩 값은 8dp 정도에서 전체 영역에서 컨텐츠 부분을 안쪽으로 8dp 정도 여백을 줬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해서 세로 방향으로 객체들이 배치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안내문이죠. 배송 정보를 입력하세요라는 텍스트를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묶어서 입력 항목들을 하나하나 묶어줬습니다. 배경은 라운드 박스를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객체도 역시 세로 방향으로 하나씩 배열되어야 되니까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받는 사람에 대한 항목이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묶어주고 필수 항목이라고 이렇게 아스트릭을 빨간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라고 항목을 정하고 입력란을 배치를 하죠. 입력란의 id는 order name, 주문자명이라고 이렇게 order name, 받는 사람 명이죠. order name이라고 정의를 했고 IME 옵션은 next action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항목의 입력란으로 이동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또 항목을 묶어주죠. 그래서 필수 항목이라고 아스트릭 별표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연락처라고 항목명을 정한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를 배치를 했는데 이 객체명은 order 텔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력 방식 input 타입을 폰 해서 숫자 자판이 이렇게 나와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편리하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 항목은 우편번호죠. 우편번호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은 이제 필수 항목이 아닌 걸로 처리를 했죠. 그래서 공백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했고, 그리고 항목명을 우편번호라고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를 입력란으로 배치를 했고, 객체명은 order zip code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편번호이기 때문에 인풋 타입을 텍스트 포스탈 어드레스이면서 넘버라는 속성을 줘서 숫자 자판이 이렇게 출력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게 주소 항목이네요. 자, 주소 항목은 전체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싸고 다시 항목명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또 감쌌죠.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를 화면의 가로 방향으로 꽉 차도록 처리를 했고, 그리고 필수 항목이라고 이렇게 아스트릭 처리를 했습니다. 객체명은 order address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묶었죠. 이번에는 배송 메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송 메모 항목에서는 필수 항목이 아니니까 아스트릭을 출력을 하지 않았고 배송 메모라고 이렇게 항목을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 입력란을 가로 방향으로 꽉 차도록 설치를 하면서 라인즈 값을 3이라고 해서 3줄까지 입력할 수 있게 3줄까지 입력란이 이렇게 배치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객체명은 order memo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제 정보를 입력하세요라는 안내문을 출력을 하죠. 그리고 결제 메모에 대해서 전체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쭉 감싸줬고요. 라운드 박스를 배경으로 가져갔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안에 또 항목이 들어가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항목을 묶어줬고요. 필수 항목이 아니라서 공백 처리를 했고 결제 금액이라고 이렇게 항목명을 출력을 했죠. 그리고 결제 금액을 텍스트 뷰에 출력을 하는데 기본값은 뭐 이렇게 넣어놓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져와서 대치를 시키겠죠. 객체명은 order price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입금 계좌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죠. 입금 계좌는 이제 필수 항목으로 정의를 했고요. 입금 계좌라는 항목명을 출력을 하고 스피너를 사용을 해서 입금 계좌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객체명은
order bank sp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는 strings XML에 있는 bank 언더바 spinner 언더바 prompt라는 문자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입금자에 대한 항목입니다. 역시 필수 항목으로 정의를 했고 입금자를 항목명으로 출력을 하고 edit 텍스트를 edit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게 항목을 정했고 객체명은 order payer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버튼 부분이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묶어주고 그래비티를 센터로 설정을 해서 가운데 배치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버튼은 주문하기 버튼,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상품 내역 버튼이고 각각의 객체명은 order btn 그리고 detail btn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 등록 폼에 대한 주문서 등록 폼에 대한 레이아웃은 모두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자, 등록 폼에서 은행 정보, 은행 입금 정보를 배열 리소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는 과정인데요. 배열 리소스는 res/values/arrays.xml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기존에 생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성을 하시고 여기에 add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템을 추가하겠죠. 그래서 아이템을 추가를 할 때 스트링 어레이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bank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항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add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아이템을 추가를 할 수 있는 선택 상자가 나오는데 거기서 아이템을 추가를 하고 계좌번호를 하나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add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string array라는 항목인데 이 항목을 선택해서 OK를 하면 배열 객체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배열 엘리먼트를. 그렇게 해서 등록을 했다라고 설명이 됐고요. XML 소스에서 보면은 resources라는 태그로 묶여져 있고 그 안에 string array라는 태그로 태그명이 일종의 변수명이죠. 변수명이 bank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안에 원하는 문자열 값을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은행 정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액티비티. 주문서 폼을 출력하는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명은 molorder.java라는 파일로 액티비티를 구성을 하겠는데요.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을 열어서 이 클래스 파일을 생성을 하면 되겠죠. add 버튼을 이용을 해서 액티비티를 추가를 하고 이 액티비티에 대한 네임을 클릭을 해서 클래스를 생성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molorder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했고 테마는 기본 이 쇼핑몰에서 사용할 앱몰에서 사용할 테마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라벨명으로는 molorder name이라는 객체를 출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strings.xml을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add 버튼을 이용해서 스트링을 하나 추가를 했는데 변수명은 위에서 사용한 mol_order_name이고 이 이름은 주문서다 라고 해서 주문서 화면의 제목을 주문서로 출력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molorder.java 파일의 소스를 살펴볼까요? 먼저 로그캣에 사용할 태그를 선언을 했고요. 해시맵 변수를 좀 많이 선언을 해놨네요. HM과 HMuser, HMCart, 그 다음에 HMTotal. HM은 웹서버로부터 받아온 값일 거고요. 데이터 값일 거고, 그리고 HMuser는 회원 정보일 거고, 이거는 이제 장바구니 정보겠죠. 그 상세 내역에 대한 장바구니 정보죠. 주문 상세 내역. 그리고 토탈에 대한 정보일 거고요. 그리고
util 클래스를 호출해서 CMS util이라고 선언을 했고, activity, 현재 activity와 그리고 intent 객체, 이동할 activity, 그리고 장바구니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content receiver를 CR로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장바구니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 호출하기 위한 URI 스트링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 URI 스트링 값을 해독을 해서 파싱을 해서 content URI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잠깐만, 이거는 이제 액티비티의 확장이죠. 자, onCreate에서 레이아웃 디자인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몰 언더바 오더를 화면 디자인으로 출력을 했고, 탑 메뉴에 대해서 상투적인 구문이 있죠. 그리고 현재 액티비티 정의를 했고, 그리고 태그명에 현재 클래스 명을 출력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액티비티에서 getContentResolv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ContentResolve를 CR을 호출을 해왔습니다. 자, 주문하기 화면은 항상 로그인 한 상태에서 주문하는 방식, 그 회원제를 회원제로 운영하기로 이렇게 정책을 정했는데, 그래서 체크오스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체크오스 메소드를 보시면 회원 정보의 등급을 가져와서 0보다 작다 그러면 로그인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회원제입니다. 먼저 로그인 하세요 라는 안내문을 토스트 메시지 방식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그리고 액티비티를 호출을 하는데 전환할 화면이 로그인 액트, 그러니까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하도록 한 거죠. 이 로그인 액트라는 클래스가 있으면은 전달 변수로 로그인 애프터 클래스라는 로그인 한 다음에 이동할 페이지에 대한 클래스명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페이지는 로그인 한 후에 이동할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다 라고 해서 get local class name을 대입을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start activity를 이용해서 화면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회원 로그인을 안 했을 때에 대한 부분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로그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을 했다면 init info 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init info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회원 정보를 먼저 가져와야겠죠. 회원 정보는 로그인을 했을 때 회원 정보는 앱의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어서 cmsutil.getAuthHM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회원 정보에 대한 해시맵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죠. 그렇게 가져와서 각각의 객체, 입력란 객체, 오더네임, 주문자, 받을 사람이죠. 받을 사람과 전화번호, 집코드, 애드레스, 그리고 페이어, 지불자에 대한 정보까지 이렇게 객체를 모두 선택을 해온 다음에 객체를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 객체에다가 데이터 값을, 회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 값을 기본 사항으로 대입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너에는 스피너가 하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입금 계좌에 대한 스피너죠. 입금 계좌에 대한 스피너 객체를 먼저 찾아온 다음에 어레이 아답터를 이용해서 아답터를 준비를 하는데, 어레이 값을 이용을 해서 아답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array adapter.create from resource에서 아답터를 생성을 하겠다는 거죠.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this는 현재 액티비티를 의미하고요. 가져올 리소스는 r.array.bank, 아까 준비한 두 개의 계좌번호죠. 이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array 아답터를 만들겠다. 아답터의 디자인 방식은 안드로이드 기본 레이아웃에서 제공하고 있는 simple underbar spinner 아이템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아답터를 생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아답터에서 adapter.set dropdown visible resource
화면에 보이는 비저블 리소스를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디자인적인 면인데 조금 이따 실행을 해보면 그 디자인 화면 알겠죠. 안드로이드 기본에서 제공하는 심플 스피너 드롭다운 언더바 아이템이라는 그런 디자인을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이전에는 스피너에서 항목을 선택할 때 항목이 되게 좁거나 뭐 이런 좀 부드럽지 않은 디자인인데,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좀 더 부드러운, 사용자가 선택하기 편한 화면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상기기에 실험을 해보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스피너 객체죠. 스피너 객체 이 아답터를 대입을 시켜서 스피너 데이터에 은행 정보 2개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처리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 데이터베이스에서 장바구니에 담았던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cr.query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딱히 이제 프로젝션이나 필드명이나 뭐 조건문들, 정렬 방식들을 널로 전부 다 처리해서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온 거죠. 그래서 HM-CART라는 해시맵 데이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이제 이 쿼리를 선택 쿼리를 하면은 커서로 데이터를 받아왔고요. 이 데이터를 해시맵에다 다 넘겨줬으니까 커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클로즈를 시켜줬죠. 자, 카트 정보에서 이 카트 정보를 대입을 해서 캘크 프라이스, CMS 유틸에 있는 캘크 프라이스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토탈 정보, 즉 배송료나 결제 금액을 계산하는 그 로직을 그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HMTOT라는 객체에 대입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오더 프라이스, 주문 가격이죠. 죄송합니다. 결제 금액, 결제 금액을 출력하는 객체를 가져와서 HMTOT라는 해시맵 객체에서 pay price text라는 값을 가져오면 이게 이제 결제해야 할 금액이죠. 그래서 결제할 금액을 화면에 출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설정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버튼은 2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주문하기 버튼, order btn. 이 order btn을 클릭을 하면 이제 웹서버에게 주문을 하겠다라고 해서 입력된 항목들의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던지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order request라는 메소드에 담고 있는데,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 btn, 상세 정보죠. 이 주문에 대한 상세 정보 버튼인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카트, 다시 장바구니 화면으로 돌아가게 한 거죠. 그래서 장바구니에서 다시 뭐 상품을 추가하거나 수량을 변경한 다음에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주문하는 핵심 로직이죠. order request라는 메소드인데요. 먼저 HMTotal에서 토탈 프라이스, 결제할 금액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값이 없으면 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그래서 토탈 프라이스의 결제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 등급을 가져와서 회원 등급이 0보다 작다면은 로그인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로그인 안 했을 때는 로직을 진행하지 마라. 그리고 금액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결제할 금액이 없으면 이것도 주문서로 처리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조건을 정의를 했습니다.